石油とか石油化学とか化学の素材っていうのはですね、国の根幹に関わるものです。 여천, 그때 이제 여천이라고 주로 이제 불렀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50년을 먹여 살린 거죠. 여수 석유화학산단 불황으로 고용위기에 빠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석유화학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명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石油とか石油化学とか化学の素材っていうのはですね、国の根幹に関わるものです。 여수산단이 불과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 불황으로 고용위기에 빠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현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상당히 어렵죠. 50년 동안 만들어진 유산인데 이 유산을 너무 손쉽게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비수도권에 경제적인 해자가 없을 거예요. 보루가 없을 거예요. (16년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했던 이면철 씨. 지난 4월 롯데케미칼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정을 중단하면서 관련된 협력업체들과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를 통보받은 현철 씨.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자 현철 씨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좋진 않죠, 뭐 그냥. 와이프도 뭐 별다른 말 없고요. 가서 인사 잘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현철 씨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의 아빠입니다. 한창 방학 중이라 신난 아이들에게 아빠의 실직은 비밀입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애들은 지금 거의 커가고 한참 지금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철 씨는 부당해고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롯데케미칼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 현철 씨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일부로 쉬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건지 막상 진짜 오늘 저녁부터라도 배달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싶기도 하고. 적자가 쌓인 롯데케미칼은 수익성이 없는 공정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철 씨는 멀쩡히 다니던 일자리를 잃었고, 현철 씨가 떠난 빈자리는 정규직이 대신 채우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뭐 저한테 뭐 악감정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쪽도 인사 이동을 받아주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쁜 마음 먹고 뭐 이렇게 뭐 승계 안 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기업의 불황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현철 씨.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낯설고 두려운 건 산단의 호황기를 누렸던 노동자들입니다. 윤명훈 씨는 36년간의 근속 끝에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50년간 이어진 여수 석유화학의 호황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요즘은 급여를 다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옛날에는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월급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날 되면 공장 정문 앞에 술집, 식당 주인들 이런 분들이 외상값 받으러 딱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고. 명훈 씨가 퇴직 선물로 받은 사진첩. 회사가 주선한 직원 교류 행사부터 선후배가 함께하는 회식 자리까지 정겨운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1년에 2번 저희가 사택에 내에 있는 장소에서 가든 파티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간단한 어떤 여운거리도 만들고 또 회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사, 그런 배려, 또 소속감들이 좀 많이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수는 IMF나 금융위기에서도 굳건했던 도시였습니다. 좋은 시절만 보내고 갔다는 선배로서의 미안함. 명훈 씨가 요즘 여수 산단을 보며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만 보냈던 선배로서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후배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씨가 32년간 일했던 일터입니다. 한창 돌아가야 할 육중한 공장 설비가 멈춰 있습니다. 키보다 큰 PVC가 이렇게 야전이 돼 있고. 텅 빈 공장, 쓸모를 잃은 각종 자재만 곳곳에 놔둔 겁니다. ABS와 고무 원료를 만들었던 공장은 재고를 쌓아두는 창고가 됐습니다. 과거에 멈춰버린 구내식당의 시간표.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쫓기듯 흩어졌습니다. 석유화학에 쌀 에틸렌, 배달 용기부터 비닐, 샴푸와 세제통까지 생활 곳곳에 스며든 플라스틱은 대부분 에틸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과 불황을 가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에틸렌의 지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틸렌은 3년 전부터 손익분기점인 $300 선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제품 단가가 떨어져서 에틸렌을 생산할수록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틸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한때 연봉 1위, 선망의 기업 여천NCC는 공장을 닫아야 했고,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도 적자 한계선인 8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발 위기는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하나의 대기업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구조. 대기업 공장 설비 하나가 멈추면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일감이 끊기게 됩니다. 이 회사는 40여 년 전 여수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유지하는 토목업체인데 최근 매출은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자재가 회사 앞마당에 가득한 건 인근의 신규 공사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신규 투자가 없다 보니 이렇게 계속 자재가 계속 재고 자재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쌓여 있다 보면은 고용이 창출이 못 되면서 그래서 회사는 누적 적자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의 신규 투자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4개사는 석유화학 설비 투자 비중을 전환하거나 줄였습니다. 석유화학의 위기가 여수의 위기로 연결되는 이유는 여수는 경제구조 자체가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 34%를 여수가 차지하는 만큼 여수가 흔들린다는 건 전남 경제의 중심축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수 산단의 불황 충격은 골목 상권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직원들이 자주 찾는 한 주점. 보증금 3,000에 월세는 250만 원. 만만치 않은 임대료에도 주말 매출은 하루 30만 원 남짓입니다. 부부 두 사람의 인건비는커녕 재료비도 건지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장씩 넘어가는데 지금 금요일이고 한 칸도 못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TV에서만 보던 여수 산단의 위기가 피부에 와닿습니다. TV 보니까 산단 어디 나왔더만 다 연기가 안 나고 공장에 올 수도 없고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는 여기 우리 상권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래요. 곳곳에 임대가 붙은 한산한 거리. 소문난 맛집인데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 가격 임대 나온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된 게 다 빠져버리니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손님도 너무너무 장사가 안 돼. 있을 수 없어. 알바생을 두는 건 옛날 일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 영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열어도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가게를 닫을 수도 없습니다. 뭐 하루에 뭐 3, 40만 원 많이 팔면 4, 50만 원.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게 직원이 하나도 없고 우리 식구들끼리 하잖아 지금. 여수가 멈춘 사이 또 다른 석유화학 도시 울산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몰리고 있는 울산. 그 중심엔 샤힌,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축구장 123개 면적의 초거대 프로젝트. S-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9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불과 지난해까지 여수에서 일하던 노동자 오기철 씨. 수십 년 동안 여수에서 살아왔지만 일하기 위해 홀로 울산에 왔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나마 울산에서 이런 샤인 프로젝트 어떤 대규모 그 신설 공장이 있는 건 우리 플랜트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평일에는 뭐 아침 출근해서 뭐 퇴근하고 저녁에 간단히 뭐 강변 산책하고 뭐 그 정도고, 토요일 주말은 여수에 내려가든지. 오기철 씨의 가족은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여수와 울산을 오가는 생활도 벌써 1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대신 지금은 아내가 싸준 반찬으로 혼자 해결합니다. 아쉽고 안타깝죠. 우리 집에서 정말 출퇴근도 가깝고 또 지인들도 뭐 가족들도 다 있는 여수에서 일하고 싶죠. 기철 씨는 볼탱크를 만드는 용접공. 탱크 용접 기술은 위험한 만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어 운 좋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이 너무 없어서 정말 제가 아는 동료들도 하루에도 전화가 몇 번씩 와요. 그쪽에 일 좀 없나 하고, 일자리 좀 없을까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뭐 내가 울산 사람도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라서 하루를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이 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울산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을까? 이른 아침 현장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줄지어 주차된 차들과 수많은 오토바이가 몰려 출근 대란입니다. 경기도 분들도 오시고 전라도 여수 쪽에서도 오시고 부산, 창원 뭐 다양하게 전국구로 있어요. 타 지역에는 뭐 경기가 어렵다 사던데 제일 가까운 인근에는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주변 상권인 덕신지구엔 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방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 월세는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노동자들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여기 요즘 근데 빈 방은 별로 없어요.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고 있는 추세고 거실도 거진 없어요. 방이 없고 또 이게 조금 일하러 오셨다가도 이제 일이 잘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도 그 방이 바로바로 계약되는 추세예요. 거의 다 타지에서 왔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러 왔죠. 소문만 무성하니까. 그래봤자 돈 500벌이 하면 뭐합니까? 방값이 올라버리면 우리는 방값을 비싸게 또 내고 들어와야 되고. 샤힌을 주목하는 이유, 자본과 노동력만 집중돼서가 아닙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조인 매. 이 이름을 딴 샤힌은 매처럼 어마어마한 석유화학 물량을 단숨에 시장에 쏟아낼 전망입니다. 원유에서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의 생산 공정과 달리 원유에서 바로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COTC 기술로 효율은 높이면서 생산 단가는 낮췄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된다면 감소세를 보이던 에틸렌 생산량은 2027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져 기업 간 출혈 경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쟁이 좀 어려울 정도로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또 원재를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희비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샤힌 프로젝트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운스트림에 있는 업체들이 울산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사업 구조조정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이 국내 공급 과잉만으로도 버텨내기 버거운 상황. 하지만 더 큰 위기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석유화학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 하지만 중국은 에틸렌을 석유화학의 어머니로 부르며 공장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에틸렌 최대 생산국인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국이 됐습니다. 10년도 안 돼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좀 유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그렇게 한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자금률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자국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 한국산 에틸렌을 수입했던 중국은 10년 만에 에틸렌 자금률을 50%대에서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도 자국 수요를 전부 다 충당하고 난 다음에는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해서 이렇게 또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또 그 대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의 위협은 예견됐습니다. 범용 제품 설비를 감축하고 사업 다각화가 요구되던 시기.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팬데믹의 플라스틱 호황을 누리며 공장 설비를 더 늘렸습니다. 여수의 대표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원유 정제 산업을 넘어 석유화학 산업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잔치도 끝났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물량이 넘쳐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기업들은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재편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입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는 여수에서 생산됩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여수가 더 많은 설비를 감축해야 하는 것. 구조조정이란 어려운 숙제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인구 47만의 오이타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함께 성장한 이웃나라 일본의 대표 공업도시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크라서스 케미칼. 20여 년 전 에틸렌 공급이 과잉되자 자체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今現在も非常に石油化学っていう業界は苦しい時代でありますけれども、当社で言いますと2000年くらいにやはり非常に苦しい時代がありまして、その際には私たちどもの誘導品のプラントを再構築するようなことをして一部人員の削減整理も行ってその状況を脱したという歴史もあります。 오이타 콤비나트는 정유, 석유화학이 연결된 유기체 산단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 최대 정유소인 에네오스에서 공급받은 나프타를 가공해 인근 석유화학 기업에 기초 유분을 제공합니다. 나프타 수입에 드는 비용도 아끼고 수요에 따른 생산이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国内の内需に対して効率的に価格競争力のある形で生産を継続していく。そのためには場合によっては強い誘導品を残して他のものは整理するっていうこともい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ようにして国内の一つの共同体としてコンビナートとして切磋琢磨していくっていう状態を作る必要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각자의 이해가 다른 기업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정이 중요합니다. 오이타 현청은 기업들을 중재하고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맡습니다. この先も競争を勝ち抜いていくためにはコンビナート企業が一体となって競争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その対応として2012年に大分コンビナート企業協議会が設立されました。 오이타 콤비나트 기업협의회는 11개의 회원사와 오이타현, 오이타시가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기업들은 에너지와 물류를 공유하고 인재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의
함께 대응합니다. 会員企業と地元自治体である大分県や大分市が一緒になって課題解決に取り組んでいます。これまでの活動で石油精製と石油化学の連携やコンビナートエリアにおける規制緩和、船舶の安全運航のさらなる確保、ドローンによる自動飛行点検などといったスマート保安などが実現しております。 작은 지역 단위 협의체인 오이타 코미나트 협의회. 하지만 일본 석유화학 업계는 더 큰 규모로 조직돼 있습니다. 바로 링그입니다. 링그. 지난 2000년 경제산업성의 지원 아래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협의회입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등 석유화학 관련 20여 개 주요 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범용 제품은 경쟁하지 않고 함께 대응한다. 링그의 핵심 원칙입니다. エチレンのような汎用品においてはですね、企業は競争しません。でその場合はですね、両社の設備、これは需要予測に応じて設備を削減してですね、で別会社を作って、対応します。でこれは専門用語で言うとですね、コストセンターということで、コストを中心にですね、コストを下げるために、会社を作るという方法をとっております。 서로 다른 회사지만 범용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비용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 이것이 코스트 센터의 방식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단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적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신 특화된 새로운 제품인 스페셜티 생산에 집중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전 세계 시장 90%를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世界の大部分のシェアを占めるような特殊な製品をたくさん作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日本の化学産業がですね、世界の半導体産業を支えているという部分もあり、また利益率も高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 그렇다고 일본 석유화학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 생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유에서 나프타, 에틸렌, 그리고 새로운 제품군인 스페셜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은 수익성은 낮아도 산업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원료입니다. それを中心に、生産をしております。ただしこれだけではですね、やはり生産の効率が悪いということで、一緒に汎用品も作っ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で、やはりバランスというのが非常に大事でして、特殊品だけを作るって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バランスが悪いので。原油あるいはナフサからですね、石油化学製品を作っていくんですけど、さまざまなものを作りながら、世界の需要動向に合わせてですね、対応していくというのが求められています。で、日本もそのように対応しております。 범용 제품은 계속 생산하고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려면 더 많은 열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비싸지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독일의 석유화학은 150년 동안 유럽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폭등하며 산업 전반에 거센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에너지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독일 남서부의 루트비히스하펜. 슈타우더 씨가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준비에 한창입니다. Also normalerweise stehe ich um 6 Uhr auf. Also bei BASF war ich 1993 schon als Praktikant
für 6 Wochen. Und ich habe meine Sache anscheinend gut gemacht, weil am Ende von dem Praktikum haben die gesagt, wenn du fertig bist mit deinem Studium, dann melde dich mal. Das habe ich gemacht und habe dann am 16. August 1994 angefangen bei BASF. Wollte eigentlich nur so 2-3 Jahre da bleiben und dann was anderes machen. Das war vor 31 Jahren. Also ich habe gemerkt, das ist eine gute Firma. Und das ist das Gebäude, wo ich arbeite, da wo die bunten Fahnen davor stehen. 슈타우더 씨가 일하는 곳,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 바스프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롤모델로 꼽는 곳. 이곳의 경쟁력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공정마다 파이프가 연결돼 한 설비의 폐열과 부산물이 다른 공정의 자원이 됩니다. 250개가 넘는 생산 설비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어져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Der die Abwärme von unserem Steamcracker hier in Ludwigshafen nutzt, um Dampf zu erzeugen. Den Dampf nutzen wir dann zum Heizen von verschiedenen Dingen wie Destillationen und anderen Sachen. 비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일, 그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Wenn wir heute Prozesse anschauen, wie Chemikalien hergestellt werden, haben diese Prozesse oft einen hohen Energiebedarf. Und wenn wir halt das auf eine Art und Weise machen, dass wir diese Energie nicht effizient nutzen, dann erzeugen wir mehr CO2, als wir es müssten. Und das ist natürlich auch ökonomisch interessant für uns, dass wir die Effizienzen hochbringen, weil das heißt, dass wir weniger Kosten für die Energie haben und damit weniger CO2-Emissionen. Da geht also Ökonomie und Ökologie tatsächlich Hand in Hand. 바스프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대형 전기 가열 스팀크래커. 가스를 태워야만 하던 기존 설비와는 달리 이 공장은 전기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바스프의 목표,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하는 것. 순환 경제뿐만 아니라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25년 뒤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바스프의 탄소 배출량은 1,700만 톤. 1990년과 비교해 58% 감소했습니다. 산업의 생산 규모를 줄이지 않고 달성한 성과입니다. Ich glaube, vor ein paar Jahren noch haben wir sicher auch noch Zweifel gehabt, wie einfach die Transformation gelingen kann für die Petrochemie, weil nicht überall die richtigen Technologien entwickelt gewesen sind. Jetzt in den letzten 5 Jahren hauptsächlich, würde ich sagen, hat eine unglaubliche technologische Entwicklung stattgefunden, um eben Technologien zu haben, die helfen, unsere Anlagen zu dekarbonisieren. Das Wesentliche, worauf wir aber achten müssen, ist, dass am Ende eben auch unsere Kunden bereit sind, die Mehrkosten für grüne Produkte auch zahlen zu wollen, damit am Ende eben wir auch die Wirtschaftlichkeit haben, um die neuen Technologien einsetzen zu können. 새로운 기술은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이지만 동시에 비용을 높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도 시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변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석유 대신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신발입니다. 운동화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스프는 언젠간 고갈될 석유 대신 식물성 원료와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원료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석유화학 제품이 오히려 시중에선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 가격 안엔 새로운 투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최대 60%까지 더 비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그린 프리미엄. 재활용으로 만든 운동화, 의자, 옷 등이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이유입니다. 독일 석유화학 업계는 왜 비싼가에 대한 대답을 소비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이 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나눠서 감당할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Diese neuen Technologien bedürfen neuer Investitionen, sind meistens auch in den laufenden Kosten teurer und diese höheren Kosten müssen am Ende auch vom Konsumenten getragen werden. Und hier fehlt es doch nochmal an der einen oder anderen Stelle an dem Verständnis, aber auch den Regularien und auch den Mitteln, diese höheren Kosten dann tatsächlich auch sichtbar zu machen und dass die auch vom Verbraucher am Ende gezahlt werden und wiederum dort an den Stellen, wo die höheren Kosten entstehen, tatsächlich auch wiederum ankommen. 2050 탄소 중립은 전 세계가 합의한 공동 목표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과 지원이 없다면 석유화학 산업은 어마어마한 기후비용까지 떠안을지 모릅니다. 독일은 에너지부터 원료까지 모든 분야에 질서 있는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탄소 비용이 커지는 시대,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The technologies that we develope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hemical industry are needed for the situation that we have no fossil raw materials available anymore. Also für die gibt es nur eins, optimieren, konkurrenzfähig bleiben und immer wirklich zu den Besten gehören. Beste Qualität, bester Preis, natürlich auch beste Umweltbilanzen, damit sie nicht mit den Umweltkosten erschlagen werden. So, das sind die Ratschläge an die Manager in der Industrie. Ihre Produkte werden weiter gebraucht. Die stehen am Anfang von vielen Wertschöpfungsketten. Sie müssen effizienter werden, wettbewerbsfähig werden.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한 일본.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독일. 기로에 선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한국은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정유 석유화학사 간의 통합, 혹은 석유화학사 간의 설비 감축을 위한 통합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가 어떻게 합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이제 스페셜티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바이오, 뭐 의학,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자꾸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한국의 화학회사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좀 이제 적어서 그런 것이고요. 필요한 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입니다. 건축 자재나 우비에 들어가는 PVC는 LG화학의 수출 효자였는데 3년 전부터 중국의 공급 과잉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을 해마다 꾸준히 늘려오고 있고 2년 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LG화학이 만든 스페셜티 PVC. 고온에서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PVC의 중합도를 1000에서 4000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샤시, 파이프 이런 것들은 중압도가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량체가 한 1000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했던 이 초고중압도
HRTP 4천은 단량체가 한 4,000개 정도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PVC보다는 한 4배 정도 체인의 길이가 더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른바 초고중압도화로 더 가볍고 유연해졌고 고열이나 화재에도 강합니다. 케이블, 바닥재, 자동차 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활용도 가능해 친환경적입니다. 다른 선진 업체에서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압도가 한 4,000 이 정도 가면은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수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PVC 내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양이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 고가의 소재를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한 금호석유화학. 의료, 산업, 요리용에 쓰일 라텍스 장갑을 만드는 데 필요한 NB 라텍스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이제 부수적으로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 자체의 체력 강화를 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R&D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내의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석유화학 쪽은 자체적인 R&D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그 자체적인 R&D 기술이 강화돼야 이 바스프 같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친환경 석유화학을 위한 새로운 도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비슷한 대규모의 장비들. 일반 실험실보다 최대 200배 크게 만들어져 기업이 바로 공정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소에선 석유화학 공정의 전환점인 촉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딱딱하지만 웨탄 수분을 조금 더 머금는 상태고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건조를 계속 진행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차이가 나게 점점 이제 수분이 없어지고 좀 밝은 갈색으로 좀 변하고 있는 과정을 해서 수분을 날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에서요. 작은 초콜릿처럼 생겼지만 이산화탄소 분리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 탄소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 원료 순환과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실증 실험과 연구 개발을 통해 실제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화석연료가 쓰이는 거는 에너지로도 쓰이고 원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원료 두 가지 측면을 다 줄여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나 석유화학은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쓴단 말이죠. 화석연료를 CO2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수에서 한 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4,100만 톤. 서울의 연간 배출량의 85%에 달합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한다면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여수를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만드는 것.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의 물결 속에 그동안 경제 발전의 산실로 자리 잡은 석유화학 산업. 여수의 털을 잡고 50여 년 이어져 온 산단의 세월은 지역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는 비단 공장 가동률만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일자리와 청년, 지역의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을 해서 기타 다른 이제 전통 산업 내지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흐름은 그건 거스르기는 힘들어요. 단지 시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늦추냐의 문제지. 그래서 그거를 준비는 분명히 이제 하셔야 된다. 정부의 역할도 있고요, 기업의 역할도 있고,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필요해요. 제조업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걸 하면서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제조업보다 많이 공급한 경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역의 생존에서 제조업이 이미 있는 지역은 적어도 지금 잘 보존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여수산단 근처 한 국밥집. 근무복을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공장 철거 현장의 마지막 날이라 9,000원짜리 국밥에 소주 한 병으로 조촐하게 뒤풀이를 열었습니다. 국밥에 또 소주 한 잔 먹으러 솔직히 않네요. 현장 사람들 다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밥 한 그릇은 할 수 있잖아요. 기약할 수 없는 다음 현장이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정된 삶의 터전을 꿈꿉니다. 다음 일자리를. 아버지들은 내일의 일자리를 바라고, 한 세대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흘러가는 산업이 아니라 내일을 잇는 산업으로. 50년간 지켜온 석유화학 산업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잇느냐. 그 대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